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잖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조용히 손만 들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럼 중간에 쉬어갈게. 알겠죠? 오늘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 들어갈 거예요. 즉, 적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분석했을 때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단순하게 그냥 구분구적법이라는 부분을 일부만 발췌를 해올 겁니다. 자, 이 구분구적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각형들이나 원 이런 도형들 있지. 그런 도형들에 대한 넓이를 지금 현재 공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들도 원래는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킨 거야. 즉 구분구적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혹은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한 넓이를 찾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분구적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건 참 쉬워,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라면 물론 하나의 형태인 원형을 그리고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넓이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형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X축과 Y축 그리고 임의의 한 선인 여기까지 K라는 선까지 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하게 정해지지 않은 도형의 넓이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적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이 fx라는 도형으로 지금 현재 등장을 했다라고 쳐보자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fx라는 도형을 미분하게 되면 f'의 x라는 도형이 그려지겠지.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f'의 x의 뜻이 뭐였지? f'x 우리가 어떻게 찾는 거였어? f'x는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x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잖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h가 뜻하는 게 우리가 최초에 뭐였었냐면은 델타 x라고 쓰던 거였어. 그지? 그래서 결국에 주어진 식은 내가 다시 써본다면 리미트 델타 x 즉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의 델타 x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델타 x 플러스 h가 아니라 x 플러스 델타 x지.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 마이너스 f의 x다. 이렇게 쓰던 것이 우리가 바로 도함수의 정의였었잖아. 맞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x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x를 했는데 x와 x가 서로 소거되었던 내용이었었단 말이지. 즉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델타 x, f의 x 플러스 델타 x 그 점과 x, fx라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것을 리미트를 취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미분 계수였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잖아. 즉 다시 말하면 델타 x라는 녀석은 임의의 한 점을 여기다가 내가 x라고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큰 델타 x만큼 조금 큰 요 점에서부터 즉 요 점일 때의 함수값에서부터 이 점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될 거니? 라는 극한값을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델타 x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x와 x 플러스 델타 x라는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다는 얘기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요 한 점의 좌표를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확인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요 한 점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봐도 미분 계수였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 미분 계수였고.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가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 y좌표가 뜻하는 건 결국 요 하나의 선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확인됐습니까?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보이는 점을 그냥 x좌표를 내가 y축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a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 점을 b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확인되셨나요? 자, 요때 우리는 요 도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서 갈 건데 미분계수를 지금 이용해서 쭉 따라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미분계수를 우리가 쭉 이용하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하나씩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을 바꿔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 이 도형의 넓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A와 B 사이라는 요 간격 전체를 우리가 지금부터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확인됐나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지? 요 길이 B-A라는 하나의 길이를 가지겠지. 큰 값에서 작은 걸 뺄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무수히 많은 n개로 n등분을 해버릴 거야. n등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n등분 해서 같은 간격을 가지게끔 이렇게 싹싹 나눠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자, 요때 요 하나의 길이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a가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즉, 여기 하나의 간격이 n분의 b-a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보이는 그림 안에서 이 도형을 넓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됐니?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지겠어? n분의 b-a라는 가로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f의 a를 해버리면 되겠지. 왜? 요 간격이니까. 맞죠? 그럼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도형은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각형에서는 이 길이가 마찬가지로 또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a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번에 세로의 길이 요 점이 대입됐을 때잖아. 맞죠? 확인되고 있어요? 전 이해돼 안 돼? 혜원이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f의 a 플러스 n분의 b-a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맞습니까? 이해돼요? 진작 말해야 될 거 아니. 다시. 그러면 아예 도형 함수로 가지 마. 그냥 구분구조법 자체를 얘기하자. 삼각형으로 가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길이를 우리가 x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찾는 거 우리 그동안 증명했었잖아. 넓이 어떻게 찾으면 돼? 2분의 1에다가 x와 h를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분구작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적분을 증명하는 김에 같이 이 넓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h가 높이지. 이 높이 h를 n등분 할 거야. 균등하게 n등분 할 거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릴 거라는 얘기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씩 테두리가 되게 그릴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제일 밑에 있는 단을 1단, 2단, 3단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n단까지 올라가면서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1단의 넓이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거야. 그럼 1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 x가 주어져 있지. 높이만 나오면 되겠지. 높이가 뭐야? n분의 h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단의 넓이는 우리가 x에다가 곱하기 n분의 h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단의 넓이를 찾을 거야. 그럼 2단의 넓이는 똑같이 높이는 n분의 h인 게 확인이 됐지. n등분 했으니까. 근데 밑변의 길이가 여기야.
이 길이를 찾아야 돼 우리. 맞죠? 이 길이 우리 어떻게 찾을 거냐? 닮음 이용해서 찾을 거야. 그럼 닮음 누구를 이용할 거냐? 전체 삼각형하고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사이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밑변의 길이를 빈칸으로 공백으로 냅둬 보자고. 공백으로 냅두고 밑칸의 길이 대 x는 전체 높이가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봐야 되는 거지. 요 높이가 우리 얼마가 되는 거지? h에서 n분의 h 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h-n분의 h를 한 것에 전체 높이 h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요 숫자는 n분의 n-1에 h 곱하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직접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내항의 곱을 만들면 손가락 잘라버리기 전에 쳐다봐라. n분의 n-1에다가 h 곱하기 x를 계산한 게 h에다가 빈칸. 자, 그랬을 때 h를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빈칸을 찾으라면 n분의 n-1 곱하기 x가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즉, 첫 번째 나오는 밑변의 길이가 n분의 n-1의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2단의 넓이 이제 찾을 수 있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1에다가 x 곱하고 n분의 h까지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x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단 넓이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3단 갑니다. 3단. 3단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요 밑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또 우리가 뭘 해야 돼? 비례식으로 풀어봐야 되겠지. 그럼 이번에 비례식으로 풀어야 될 거는 원래 있었던 비례식에서 차이점이 여기가 2h로 바뀌기만 하면 돼. 맞죠? 두 개니까. 그러면 2h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n-2가 될 것이고 비례식 쭉 풀어내려왔을 때 여기가 n-2로 바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확인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은 관계식이 n분의 n-2에다가 곱하기 x 곱하기 n분의 h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단의 넓이를 찾아봤는데 이 3단의 넓이를 보게 됐을 때 얘네 둘은 뭔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숫자가 1, 2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도 비슷한 특징으로 묶어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n분의 n-0으로 바꿔버리면 같은 특징을 가지게 돼. 확인됐죠? 그럼 이대로 쭉 갔을 때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k번째 단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k번째 단의 넓이는 n분의 n-k에다가 곱하기 x를 하고 곱하기 n분의 h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지. 맞아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단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사각형들이 만들어진 것들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저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렵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지원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희진이. 잠깐만. K번째일 때 이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요거 하나 수정하자. K 플러스 1번째. 확인됐어요? 그러면 쭉 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갔을 때 이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전부 다 더한 게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가서 더하는 거야. 맞지? 마지막에 n번째가 나올 때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저게 몇 개야? 높이가 n-h n개로 나눴으니까. 맞죠?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을 때 우리는 주어진 식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해. 뭐라고 설명하면 되느냐? 얘네들을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수열이라고. 그리고 그 수열에서 모든 항들의 합을 다 더하는 형태인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그마 K가 얼마부터 출발할 거냐? 0부터 출발할 거야. 그리고 K가 n 플러스 n단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n단까지 가는구나. n단까지.
그리고 이때 나와 있는 식은 n분의 n-k 곱하기 밑변의 길이 x 곱하기 높이 n분의 h다. 요렇게 우리가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안 되니? 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K가 들어가 있는 항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그마 밖으로 빼도 돼.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맞습니까? 즉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을 우리가 1-n분의 K로 이렇게 바꿔놔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n분의 XH는 시그마 밖으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뜻하는 시그마가 나오고 K가 0부터 N까지 그리고 1-n분의 K다.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지. 확인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변형을 하면 N분의 XH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1에서 마이너스 다시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N분의 K 이렇게 써버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요 N분의 K라는 녀석도 K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N분의 1을 아예 빼서 이렇게 써버리는 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정리할 건데 여기부터 봐. 이거는 1을 K가 0부터 N까지 즉 N 플러스 1번 더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즉 이 값은 우리가 계산을 다 하면 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 우리 산수해야 되거든? 이거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처음 들어갈 항은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1부터 N까지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1부터 N까지의 총합, 가우스 계산법 쓰면 되잖아. 등차수열의 합이나 뭐 가우스 계산법 뭐든 양 끝에 있는 값 더하고 순서성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이쁘게 싹 쓰면 N분의 XH 그 다음에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요거 계산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쓰면 N분의 XH에다가 곱하기 주어진 밑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잘 봐요. 뭐를 할 거냐? N등분 했으니까 정확하게 몇 번이 나올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과장되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면 이렇게 저 N등분한 게 있지? 저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N등분이 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다 더했던 거잖아. 이걸 다 더하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만큼씩 남는 부분이 존재를 할 거니까. 맞죠? 그래서 더 크게 나올 거야. 정확한 넓이는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저 N등분 돼 있는 간격이 더 줄어. 더 줄어. N등분이 훨씬 더 줄어. 그래서 어느 순간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선 형태처럼까지도 줄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넓이가 이 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의 선이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바로 위에 선이 올라가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더 이상 구분이 안 될 때까지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모든 선들이 다 더해지는 형태가 돼버릴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내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n이 들어가 있는 항만 따로 뺀다라면 2분의 1 xh에다가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게 되잖아? 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 되는 거지. 왜? n이 무한되면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였잖아. 극한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져? 2분의 1 xh 이렇게 우리가 처음 봤었던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는 구분구조법이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도형의 넓이를 다 증명하는 게 가능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되는 거냐?
리미트 결국에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여기에 시그마된 값을 리미트한 거잖아. 시그마가 뭐였어? 아까 같은 경우는 k가 0부터 n까지 해놓고 관계식 그냥 fk다. 이렇게 써져 있는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써놨더니 이게 바로 뭘 구하게 되는 거야? 하나의 도형의 넓이를 찾는 방법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넓이를 찾게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분에다가 연결을 짓는다면 어떻게 연결을 짓게 됐느냐? 접해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그냥 요렇게 가는 도형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그냥 fx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확인됐니? 자, 그랬을 때 여기 처음 스타트 지점은 0이었지. 그리고 요때 그냥 1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1. 그러면 여기 전체의 길이 요제 우린 여기서 이 넓이를 찾게 시켜볼 거야. 요 넓이를. 확인됐어요? 그럼 요 넓이를 지금부터 구하고 싶어. 그럼 방금 전에 이용했던 방법을 똑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똑같이.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여기 보이는 이 가로의 길이를 뭐 하면 되겠어? n등분 하면 되겠지. 그래서 n등분해서 자릅니다. n등분해서 잘라요. 여기를 조금만 더 간격을 넓게 잡아보자. 여기까지 잡고 n등분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확인됐나? 그러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가 또 이어져서 만들어질 거고, 다시 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각형들이 쭉쭉쭉 이어지게 되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n등분을 했다 그랬지. 그럼 이런 사각형이 몇 개 나오게 될까? 자,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우리가 5등분을 했다고 치면은 5개가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지. 우리 몇 등분 한 거야? 6등분 한 거지. 맞아? 6등분 하면은 사각형이 6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n등분 하면 몇 개 나오게 되는 거야? n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도형들의 넓이를 첫 번째, 두 번째, 3단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n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넓이를 찾아보자고. 그럼 1단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변의 길이 하나 알아야 되겠지. 이게 뭐가 돼? n분의 1이잖아. 즉 밑변의 길이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여기잖아. 여기 뭐야? n분의 1이 대입됐을 때지.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f의 n분의 1이야. 확인됐니? 자, 그 다음에 2단의 넓이를 찾을 거야. 2단. 그러면 2단은 밑변의 길이 여전히 n분의 1이지. n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단에 있을 때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가 대입돼야 돼? n분의 1이 2번 옆으로 오게 된 거지. n분의 2가 대입되겠네. f의 n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n단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n단에서는 여기 길이 여전히 n분의 1이겠지. n분의 1 곱하기 f에 뭐가 대입되는 거니? 1일 때 값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n분의 n이 대입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확인되셨나요? 네, 요렇게. 그럼 이제 이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면 이 도형의 넓이가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해 본다라면 시그마. 이제 우리는 k 값을 1부터 n까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k 값 1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변하게 되는 이 숫자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부터 n까지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f의 n분의 k다.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겠죠. 이때 뭘까지 붙여줘야 되느냐? 이 n등분한 녀석이 지금 상태면 마찬가지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 어때? 크게 나오겠지.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간격을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를 써서 n을 무한대가 되게. 즉 무한대로 등분하게. 그러면은 간격이 좁아져서 하나의 선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넓이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분구적법과 연결을 지었을 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넓이를 어떻게 찾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치? 그리고 그 녀석을 0부터 1까지라고 돼 있는 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았던 거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만약에 저기 보이는 선이 여기 보이는 이 Y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렇게 된다라면 그때 넓이가 나왔었던 이 넓이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짐작이 되니? 어떻게 바뀌면 돼? 전체 길이가 지금 현재 1이었지. 그걸 n등분했으니까 하나의 길이가 n분의 1로 나온 거지. 근데 지금은 A에서부터 B까지면은 전체 길이가 뭐가 돼? B-A가 될 것이고 이걸 n등분했으니까 하나의 간격이 요 하나하나의 간격이 n분의 B-A가 되겠지. 여기가 바뀌겠네. 이게 n분의 B-A로. 이것들이 다 일단 1차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대입되는 숫자들. 처음에 n분의 B-A가 한 번 써서 대입됐고 n분의 B-A가 두 번 와서 대입됐던 거잖아. 즉 2가 아니라 2 곱하기 n분의 B-A가 대입된다는 얘기 아니야. 3 곱하기 n 곱하기 n분의 B-A가 될 거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쓰면은 여기가 B-A로 바뀌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서 뒤에 있는 F쪽으로 연결되는 여기를 바꿔본다라면 n분의 B-A에다가 곱하기 K를 한 형태로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부르는 방법은 어떻게 부르게 되느냐? X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곡선 fx라는 녀석의 넓이다라고 우리는 불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A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조금만 더 이쁘게 바꿔본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면 A에서부터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 부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됐니? 그래서 일반화 과정까지 거쳐서 하나의 리미트 시그마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확인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구분구적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왜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왜 했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써놓은 단원명과 연결이 돼요. 단원명과 연결이 돼.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분명히 난 모르는 f'의 x가 관계식이 뭔가로 나왔다라고 쳐보자고. 그랬을 때 우린 얘를 인테그랄 f'의 x dx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뭔지 모를 상수값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습니까? 자, 이때 잘 생각해봐. 이 적분상수 c는 적분을 하는 입장에서 봤더니 적분상수인 거지. 실제로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에서 보잖아. 저 c가 뜻하는 게 뭐냐면 상수항을 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상수항이 뜻하는 게 뭐지? y 절편이지. x에다 0 대입해서 등장하는 y 값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상수항은 fx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fx의 y 절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 적분상수 c는 정해져 있는 숫자야?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야?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야.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숫자라고. 다시 말하면 저 c값은 계속해서 변하는 숫자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변해. 다시 말하면 만약에 c가 0이야.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밑에 쪽에 그려져 있겠지. c가 1이면 한 칸 올라오겠지. 2면 한 칸 더.
100이면 한참 더, 마이너스 100이면 한참 아래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만약에 좌표 평면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적분상수 c가 뭐 한 100 정도 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99일 때는 요거보다 어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러면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져야 될 거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 C값에 대한 범위가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 적분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fx라는 관계식은 결국에 C라는 녀석의 범위에 따라서 C값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자취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계속해서 바뀌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바뀌는 부분 전체를 우리가 그림에다 도식화시켜서 그려버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잖아. 즉 이거와 관련된 부분의 하나의 넓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하나의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려지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 선에 대한 하나의 넓이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취, 부정적분을 이해를 하셔도 돼요.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라면 얘를 미분과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 자, 미분과도 연결을 짓는다라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f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fx라는 녀석을 미분해버리면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게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f'x를 찾아라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fx 값은 결국에 요 점 하나의 함수값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맞죠? 하나하나의 함수값.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함수값들 미분을 해서 찾아낸 그 미분 계수는 임의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임의의 x값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임의의 x값이 수없이 많은 값으로 0에 가깝게 되게 많은 값으로 잘게 쪼개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그 잘게 쪼개진 값들을 하나하나의 함수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함수값이라는 얘기는 여기 0에서부터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니, 내려갔니를 뜻하게 되는 거니까.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하나하나의 선들을 전부 다 모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하나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맞아,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f'의 x라는 녀석을 우리가 fx에서 이때 만들어진 이 x값들을 하나하나를 다 x에다가 대입을 해서 모아버리게 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영역의 넓이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맞아, 아니에요? 그 x값들이 전부 다 모음이 되는 거니까 조각 모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미분 자르는 거였지. x를 임의하게 세세하게 쪼개서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미분 자르는 거. 적분은 역과정이라고 그랬잖아. 잘라놓은 걸 뭐겠다는 얘기야? 모으겠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테그랄에 dx라고 돼 있는 기호 있지. 이게 적분해라라는 기호잖아.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잘라놓은 걸 조각조각 돼 있는 걸 다 모아라. 결국 뭐야? 모아라. 시그마 합쳐라. 합해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인테그랄 dx가 뜻하는 게 조각모음 하기 전 넓이를 뜻하게 되는 거라면 이 넓이를 우리는 지금부터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냐?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리미트 시그마를 해서 나타내는 녀석을 하나의 적분기호로 바꿀 거야. 자, 근데 정해지지 않은 영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특정한 구간 내에서 정해진 영역을 안에서 바꿔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정해져 있는 영역 내에서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써놓은 예를 보면은 얘를 지금 보잖아.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보게 되는 거야. 즉 정해진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요? 그 구간 안에서만 이제 조각 모음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n분의 b-a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축을 잘게 쪼개놓은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잘게 쪼개놨던 거지. 그림 없으니까 이해 안 돼? 다시 그려줘? 어때? 괜찮아? 머릿속에 있어? 좋아. 그러면 잘게 쪼개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국 x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x가 이만큼씩 변해갑니다. 가로 간격이 이만큼씩 생깁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그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n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 여기 길이가 바로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a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즉 다시 말하면 a에서부터 n분의 b-a만큼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이 n분의 b-a를 x의 변화량인 델타 x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델타 x라는 녀석을 써서 이 식을 다시 써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델타 x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f의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델타 x라는 녀석의 값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 있는 k 값은 뭐야? 이 델타 x가 몇 번을 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식에서 결국에는 대입돼야 될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서 말하는 이 k 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대입될 하나하나의 x라는 다항식의 형태인 x라는 미지수를 사용해도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결국에는 시그마 x 값이 1로 가까워지는 동안에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 그리고 델타 x에다가 곱하기 f의 x 플러스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놨을 때 이 식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같이 나왔으니까 인테그랄 dx를 하라는 얘기야. 맞죠? 이때 델타 x 값 어차피 무수히 많은 값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여기 보면 n이 아니라 이제 델타 x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델타 x 값이 잠깐만 n이 무한으로 오니까 델타 x는 0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맞죠? n이 무한대니까 분모가 하나씩 커지게 될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결국 여기에 fx가 들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없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까워지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씨! 야, 여기 진짜 어렵다고. 정신 차리라고. 화낼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쓴 것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위의 식 원래에 나왔던 식 하나만 수정하고 가자.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데이터는 함수값 보이지? 우리 요 간격이 하나씩 다 대입해서 n분의 b-a 곱하기 k로 나왔었던 거지.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a에서부터 출발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뭐가 나와있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있었던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더하기 n분의 b-a가 k에 등장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 거였어. 대입되는 값들. 확인됩니까? a에서부터 요만큼 이동한 게 더해졌고 2번 이동한 게 더해졌고 3번 이동한 게 더해졌고 확인됐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기식까지 수정을 좀 해보자. 그럼 여기식이 f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델타 x에다가 곱하기 k를 한 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k 값을 x로 지금 바꿔서 생각을 한 거고 쫙 쓰게 되면은 여기 값도 한 번이 더 바뀌어서 결국에는 a에다가 플러스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델타 x 값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숫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들어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쓴다면 인테그랄 dx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잘게 잘라서 전부 다 더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여기에 이제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따라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미트 시그마에 있는 식에서 본다라면 처음에 나와 있을 때는 이 A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A에서부터 그만큼 옆으로 이동하면서 더하게 될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A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 바로 이 델타 X의 변화량. 최초에 나왔었던 여기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B-A라는 하나의 길이가 나왔었던 거지. 그래서 A에서부터 우리가 B까지 변화했다 해서 A부터 B까지다라고 이렇게 적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바꾸는 과정들이 되게 골치가 아프고 빡세거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봐. 요렇게만.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가보자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면 한눈에 보일 거야. 리미트와 시그마를 같이 썼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넓이를 찾는 거 하나의 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맞죠? 그리고 fx라는 일반적인 하나의 관계식, 우리가 최초에 주어졌던 관계식을 통해서 적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점이 A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B-A라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간격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B까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적분을 했었던 식은 이렇게 썼었던 게 적분을 하는 거였잖아. 맞죠? 이렇게 쓰면은 fx라는 부분이 그려지게 됐을 때 그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넓이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즉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적분상수 c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하게 됐다.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하면은 이 아랫부분 전체의 자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의 넓이를 찾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전체의 넓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적분을 하나의 넓이를 뜻하는 건데 그것을 구분구적법과 연결져서 리미트 시그마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환을 했을 때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전체 넓이를 찾게 되고. 확인됐죠? 그걸 다시 적분기호로 바꾸게 된다라면은 그 부정적분을 하게 됐을 때 전체 범위를 하는 거잖아. 그게 그게 일반적인 구간의 부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그 구간의 넓이로 바뀌게 됐을 때 그 구간을 적분기호의 아래쪽과 위쪽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밑에 쪽에 쓰는 애 있지?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B라는 숫자는 윗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끝나는 지점, 적분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인테그랄, fx dx가 아니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분을 하시오. x가 a에서 x가 b까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적분하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적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하게 되냐면, 자, 그냥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구간 자체가 안 나와 있다. 이런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안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적분하게 될 때는 어떻게 적분하게 되는 거냐면 전체 부분을 다 적분하는 거잖아. 부정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볼까? 쭉 이어지면서 그려지는 부분이니까 이거보다 아래쪽을 전체를 다 적분하는 거였지. 확인됐습니까? 이 말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무한대까지를 적분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 구간 전체를. 근데 그 구간을 지금부터 A부터 B까지로 정해놨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B라는 영역까지를 일단 적분을 시켜.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쫙 적분을 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A까지 적분을 또 시켜.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한 범위가 나오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내용만 나와버리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식으로 쓴다면 이 fx라는 녀석의 원시 함수를 라지 fx라고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B를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거기서 다시 빼. 누구를 빼느냐? 라지 f에서 A를 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한 범위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남는 게 뭐야? A부터 B까지의 범위만 남게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직접 빼게 되면 라지 F에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F에다가 B를 대입하고 적분상수를 붙여서 쓰게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는 F에다가 A를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붙여서 쓰겠지. 이때 말하는 두 개의 적분상수는 서로 같은 거여야 돼. 왜? 같은 하나의 함수를 만들게 될 거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내가 뺀다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적분상수가 소가 되겠지. 우리가 찾을 필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적분상수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졌지. 즉 적분상수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0으로. 혹은 특정한 숫자로. 즉 내가 알 필요 없는 임의의 숫자 하나로 정확하게 CC로 정해진다는 얘기잖아. 얼마인지 모르는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빼서 약분을 시켜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애를 정적분이라고 불러. 적분상수를 정할 수 있는 함수야. 적분이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애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적분이라는 녀석을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분은 구간에 즉 다이면은 도형의 넓이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형의 넓이 찾기. 즉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될 때는 이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했었지. 그림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미분계수는 기울기를 뜻했었잖아. 근데 적분은 임의의 구간으로 잘라놓은 것들을 다 모으는 과정. 즉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넓이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냐면 x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구간에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일단 수식으로 쓸 때,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하나 붙여요. 그리고 이 안에 적분한 원시 함수를 적어 넣습니다. 적분상수는 생략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아래 끝을 밑에, 위 끝을 위에다가, 즉 시작점, 끝점을 위아래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적었을 때 이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라지 F에다가 처음 나온 B를 대입하고 다시 라지 F에다가 처음 나온 A를 대입해서 둘을 서로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확인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예를 들으면서 가보자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0이랑 4를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fx야. 자, 이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fx dx를 하래요. 이렇게 정적분하라고 시켰어.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x가 4인 구간에서부터 x가 5인 구간까지를 나눠놓고 요 사이를 적분하라는 얘기 되겠지? 맞습니까? 요 사이를 적분하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의문을 가져야 돼. 4와 5 그리고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여기 밑에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이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fx dx를 적분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 뒤에는 이게 하나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 0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x축이야. 이게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fx에서 얘를 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fx 둘러싸인 부분 전체 넓이가 되겠지. 밑에 쪽까지 다. 근데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요 밑에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제외되고 요 위에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어쨌든 얘를 우리가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식을 만들게 되면은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면서 4부터 5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숫자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계산하는 팁이야. 지금부터 잘 봐. 내 방법이 무조건 옳지는 않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보기 이게 더 편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5부터 대입하고 4 대입한 다음에 나온 두 개의 결과를 서로 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 때 5를 대입하면은 3분의 125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빼기 5를 대입하면은 50이 등장을 할 거야. 5를 대입한 결과를 그냥 한 줄에다 써놔. 계산하지 말고. 알겠죠? 확인됐죠? 그리고 다시 4 있지. 4 대입한 거를 밑에다 써. 그리고 4 대입하면 빼기 32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써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어차피 우리 두 개씩 뭐 해야 돼? 빼야 되지. 빼. 뺄 때 여기서 그냥 이거 빼버려. 그럼 뭐 나와? 빼면 3분의 61이 나와버리지.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1을 빼버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8 나오잖아. 맞죠? 이거 그냥 산수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요렇게 해서 그냥 산수하시면 된다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 계산할 때 이렇게 항제를 일부러 이것들을 다 먼저 계산을 해놓고 얘를 다 계산해 놓고 통째로 빼는 게 아니라 5 대입했을 때 순차적으로 빼고 순차적으로 빼서 나머지 그냥 다 합쳐버리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산수해버려. 그러면 계산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니까.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똑같은 그림에서 갈 거거든. 이번에는 봐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를 찾으라고 시켰어.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0부터 4까지 fx dx를 찾아라. 확인됐지?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넓이는 x가 0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x축과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시킬 거야.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요 두 번째 나오는 요식 있지. 요거 우리가 해석하면은 결국 뭐냐면 0부터 4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야. 맞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럼 우리 이 식 어떻게 쓰면 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겠지. 맞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얘와 이 말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까지는 적분이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정해진 구간 내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0부터 4까지 fx dx 적분해. 근데 이번엔 뭔가 달라. 넓이를 구하라고 했더니 이게 아니래. 왜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어디 갔어? 이거 얘기할 때 뒤에 0이 이렇게 빠져있다 그랬지. 맞죠? 자, 이거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라는 함수에서 y는 0이라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한 거야. 그치? 근데 요대로 따라가잖아? 어쨌든 우리가 도형의 넓이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지. 넓이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 fx라는 함수 값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전부 다 음수값을 가지겠지. 이 음수값을 조각모음하겠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음수를 조각모음하는 거니까 이 결과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넓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음수가 등장하게 됐을 때 음수인 부분을 조각모음해서 넓이를 찾으라고 했을 때 넓이를 찾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fx의 dx를 해야 돼. 확인됩니까? 이게 우리가 적분해서 봐야 될 첫 번째 주의점이야. 적분이 곧 넓이를 구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넓이를 조각모음 했을 때 음수값이 나왔다라면 그때는 무조건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쓰면 이 얘기는 이거야. 자, 봐봐. 0부터 4까지면 0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 구간 보는 거지. 자, 만약에 내가 fx를 통해서 적분해서 넓이를 찾잖아? 어디 넓이가 되는 거니? 이 선으로 둘러싸인 이 밑에 있는 전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이게 넓이가 맞아?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fx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우린 2위에 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길 구하게 된 거잖아. 그냥 fx만 적분해서 이렇게 그냥 써버리게 된다라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 위에 부분 보이지? 위에 부분의 넓이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파란 넓이를 뺀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전체 넓이가 되는 건 뭐야? y는 0까지를 먼저 적분을 하겠지. 거기서 fx 적분한 걸 빼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요 두 번째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0에서 마이너스 fx를 한 거에 dx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마이너스 fx dx 이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하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양수일 땐 그냥 쓰면 되고 음수가 되면은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할 때는 항상 절대값을 붙여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적분하라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적분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주의점. 적분과 물론 적분이라는 녀석이 넓이를 구한다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긴 하지만 적분과 특정한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도형의 넓이는 다르다. 왜? 넓이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로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볼게. 인테그랄 내가 0부터 5까지 fx dx를 하라 그랬어. 그냥 0부터 5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부터 5까지 적분하면 되지. 그냥 하면 돼. 적분하라고 시켰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x가 마찬가지로 0 이상 5 이하로 나오는 범위 이거에서 x축과 fx 그리고 x는 0, x는 5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해봤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디랑 어디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 구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도 구해야 되지. 두 개를 다 구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적분을 해버리잖아. 그냥 적분하잖아. 이쪽에서는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양수값이 나오게 되겠지.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 넓이보다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 나오겠지. 음수가 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넓이를 찾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해놓고 0부터 5까지 절대값 fx dx를 계산을 하면 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절대값 fx dx 계산하면은 어차피 그냥 fx의 원시함수 만들어 놓고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계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절대값을 취했지. 관계식이 서로 달라질 거란 얘기잖아. 언제와 언제 달라지는 거야? 4를 기점으로 잘랐을 때 달라진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는 음수 쪽으로 적분을 하고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화로 시켜주고 확인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인테그랄 4부터 5까지는 그대로 적분하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즉 넓이를 구하게 될 때는 언제나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적분하는 구간 안에 양음이 섞여 있다라면 우리는 음수가 등장하는 구간, 양수가 등장하는 구간으로 나눠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넓이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서 우리는 어디 먼저 보고 갈 거냐? 이거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 거거든. 자, 문제들 골라가면서 볼 거니까 봐봐. 필수예지 2번 먼저 봐봐. 정적분에서 필수예지 2번. 자, 2번 문제 지금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4x-3에다가 dx다라고 나와 있지. 뭐하란 얘기야? 그냥 적분만 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맞죠? 근데 대신에 0부터 5까지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 정적분 하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일단 대괄호 치고 직접 적분한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때 적분상수는 임의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랬지. 그냥 이대로 놓고 0부터 5까지라고 밑끝과 아래끝과 윗끝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해 이제? 5를 먼저 대입해서 밑에다 적으라 그랬지. 뭐야? 50
마이너스 15. 그 다음 0을 대입한 결과를 아래쪽에 적는 거야. 그리고 두 식을 뭐 해라? 각각의 숫자들끼리 빼는 거지. 50에서 처음에 0 빼니까 50.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을 빼니까 그냥 마이너스 15. 그래서 계산 결과 35. 그냥 이렇게 찾아버리시면 된다고요. 물론 00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계산해서 정답을 적어도 상관없어. 근데 기왕이면 연습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푼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보자. 어디로 가볼 거냐? 이번에는 합성함수도 됐고 다 집어치우고 넓이 구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넓이 구하는 얘기가 왜 안 나오냐? 문제에 다 어려운 문제만 들어가 있고 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걸로 한번 보자. 필수예지 6번. 필수예지 6번에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 하면서 같이 보면 되겠다. 자, 필수예지 6번. 6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양수 A에 대하여 3차 함수 fx가 x에다가 x 플러스 a 그리고 x 마이너스 a가 곱해진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녀석의 극소점의 x좌표를 b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가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fx 보니까 x에다가 그냥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어때요?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x를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거랑.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에서 그냥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기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되죠? 기함수. 자, 그럼 기함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려놓고 가자고요. 여기가 0일 거고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가 되게. 그리고 b일 때가 극소라 그랬으니까 여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돌출된 점이 b,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b. 이렇게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fx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인테그랄을 하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마이너스 a부터 여기서부터 b까지 여기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게 됐을 때 하나, 둘, 세 군데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역에다 각각의 이름을 붙일 거거든. 여기 영역을 a라고 쓰면 또 헷갈리겠다. k1, 여기를 k2, 여기를 k3, 여기를 k4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값이 a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a라는 녀석은 k1에다가 더하기 k2에다가 더하기 k3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b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에 f의 x-a의 절대값 d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적분해야 되느냐? 0부터 a 플러스 b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범위를 잡았을 때. 근데 관계식도 fx가 아니라 f의 x-a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맞죠?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석하자. 얘부터. 얘 뭐 하라는 얘기야?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a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이 어디로 가겠니? 원점으로 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면은 아마 이렇게 되겠네.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할 텐데 여기 보는 요 점이 0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가운데 있던 점이 a, 여기가 2a가 되게. 그러면 여기 극대점을 가지는 점이 a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극소점 가지는 점이 a 플러스 b가 되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됐죠? 자, 근데 이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넓이는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지. 즉 여기 있는 넓이 그대로 k1, 여기는 k2, 여기는 k3, 여기는 k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거야? 0부터 a 플러스 b까지 가는 거지. 0부터 a 플러스 b까지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 뭐 하란 얘기야? 음수 쪽에 있는 애를 양수로 뒤집으란 얘기지.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넓이가 K3였어. 뒤집히면 마이너스 K3로 바뀔 거란 얘기 되겠네. 즉 우리가 보게 되는 얘가 B가 되는데 이건 뭐가 되느냐? K1에다가 플러스 K2에다가 마이너스 K3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 굳이 이거 꼭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자, 지금부터 잘 봐. 해석하는 방법 약간 좀 변형해서 보여줄 테니까 약간의 치환을 할 거야. 자, x-a가 골치가 아프거든. 나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k라고 치환을 할 거야. k? m이라고 치환하자. m. 그러면 우리는 f에 m이 될 것이고 절대값이 붙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x를 이제 적분하는 게 아니라 m을 적분하게 되는 거지. 여기가 뭘로 바뀌면 돼? m에 관해서 적분이 된다로 바뀌어버리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적분할 거잖아. 맞지? 적분되는 범위도 0부터 a 플러스 b까지다. 이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x-a의 범위가 0부터 a 플러스 b까지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 x-a가 아니라 x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x가 0부터 a 플러스 b까지를 적분하는 게 원래식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x-a를 m으로 치환했지. 얘를 마이너스 a를 붙여서 범위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뭐야? m이 돼버리지. m이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의 범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의 범위 적분하는 거랑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m에 관해서 fm을 적분하는 거랑 이 식을 x에 관해서 fx를 적분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잖아. m이라는 변수는 어차피 내가 임의로 정해준 변수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절대값을 제외하고는 나와 있는 식이랑 어때? 똑같은 식이 돼버리지. 다시 말하면 요 그림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보게 될 때 일부러 하나씩 바꾸는 게 좀 번거롭더라면 얘가 x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a만큼 얘도 마이너스 a만큼 구간도 같이 변할 거란 얘기잖아. 그 얘기를 그냥 바로 적용시켜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와 b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냈다는 걸 확인을 했어.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중 0부터 b까지 fx의 값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어. 맞죠? 그럼 0부터 b까지면 여기 보는 요거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K3.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a가 뭐였어? K1 플러스 K2 플러스 K3였고 그 다음에 b가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K3였잖아. 그치?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그냥 빼서 연립하면은 A, B에 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럼 빼버리면 A 마이너스 B는 이 K3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K3라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마이너스 B구나. 확인됩니까? 이때 이 K3 값은 당연히 음수라는 내용 하나는 생략돼 있는 상태고요. 확인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분의 A-B다. 이렇게 그냥 범위를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넓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는지 확인됐죠?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적분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정적분의 성질을 어차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암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 거냐? 적분 기호랑 같은 뜻을 가지는 게 뭐였어? 리미트 시그마였지. 다시 말하면 시그마로 일단 식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를 그냥 겉다리로 하나 붙여주는 거지. 즉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분의 성질이라고 써먹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시그마의 성질과 대단히 유사한 관계를 가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리미트는요? 리미트는 곁다리로 붙는 거야.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활용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고 실제적인 적분에 대한 거는 어찌됐건 잘게 쪼갠 것들의 조각 모음, 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좀 더 우선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성질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적인 정의부터 따라가야 돼.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얘는
라지 f의 x를 만들고 여기서 아래 끝과 위 끝을 적어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얘를 계산하게 될 때는 위 끝을 먼저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걸 빼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정의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질로 본다면 인테그랄,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따라와도 된다고 그랬어. 수열 합 따라와도 되는 거거든. 뭐냐면 어차피 a부터 b까지도 우리가 적분할 거지.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잖아. a와 b 중간에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부터 c까지 적분을 해. 그리고 c에서부터 b까지 또 적분을 해. 두 개 합쳐버리면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같은 효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a까지 fx dx, c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단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게, 이렇게요.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선생님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에서부터 a까지. 그럼 결국에 이거를 정의를 따라가 보면 a에서 a 대입한 걸 빼라는 얘기잖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되겠죠. 즉 윗끝과 아래끝이 같다라면 0이 돼요. 이 내용 하나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자주 써먹게 될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쪼개는 건 안 되나요? 인테그랄 내가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구간, 즉 fx의 넓이를 적분한 녀석을 찾고 싶어. 이때 그냥 통 크게 a에서부터 저기 멀리 있는 b보다 더 큰 c까지를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를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그림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냥 편안하게 가봅시다.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럼 a부터 c까지 이만큼을 적분하는 상태에서 b부터 c까지 적분한 부분을 제외시켜버리면 a부터 b까지가 딱 남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도 전제는 깔려야 돼요. 단 a가 b가랑 c가 제일 클 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2번 성질하고 4번 성질은 조금 비교하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어떤 때는 범위를 합치는 거, 어떤 때는 범위를 제외시키는 거. 즉 정확한 말하면 여기 2번도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증명을 하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전체 적분한 거랑 똑같은 효과. 그게 바로 2번. 그리고 여기는 4번.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섯 번째 성질. 자, 이제 그럼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랑 선생님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즉 적분을 시작하고 끝내는 범위가 서로 바뀐 거잖아. 여기서는 a서부터 b까지 적분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b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얘기고, 맞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둘은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실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b까지 적분한 부분 있죠? b까지 적분한 부분에서 a까지 적분한 부분을 빼는 거지. 그럼 여기를 내가 S1, S2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S1과 S2를 더한 거에서 S1을 빼는 게 얘잖아. 맞죠? 즉 S1 플러스 S2에서 마이너스 S1을 하는 게 첫 번째 식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를 한번 보면은 얘는 똑같은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면은 여기가 S1, 여기가 S2라고 똑같이 써보면 되겠지? 이건 뭐야? A까지 적분한 거, 즉 S1이 되는 거지. S1에서 빼는 거잖아. B까지 적분한 거 뭐야? S1하고 S2 더한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S2가 나오겠지. 이때는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S2가 나오겠지. 서로 다른 게 나와.
값은 같은데 보호만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준다면 같은 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즉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를 서로 바꾼 거야. 그때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지 안 했어. 딱 5가지 얘기했거든. 5가지? 이 5가지 중에 지금 눈으로 봐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만 딱 얘기를 할 건데 6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거는 그림부터 그려줄게. 자, 그림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쪽에 있는 값이 C다라고 쓸 거야. 확인됐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렇다면 내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걸 찾는데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라고 시켰어.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절대값 취한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전부 다 양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즉 함수값을 다 양수로.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적분값이 음수지. 이걸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fx dx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이걸 적분하는 걸로.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fx dx 그대로 양수값으로 적분해라.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 요게 마지막이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6가지 성질을 여러분들 책에다 좀 표시할 거거든. 자, 176쪽이야.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 봐. 일단 기본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있어. 맞지? 그리고 1, 2, 3번은 이 얘기를 지금 풀어 놓은 거잖아. 맞지? 뭐 적분 변수 x에 관해서 적분해서 dx 쓴 거, t에 관해서 적분해서 dt 쓴 거 상관없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세 번째 거 뭐 한 거야? 부정적분은 함수를 나타낸다 해서 fx dx랑 ft dt, 뭐 fy dy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아요? 즉 우리가 지금 봤을 때 y에 관해서 적분하고 같은 함수 안에서 서로 다른 변수들을 바꿔놓고 보는 건데 3번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안 봐도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3번은 그냥 지워버리고 1, 2번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는 기본 정의는 그냥 패스시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본 정적분의 기본 정의와 성질이 나왔을 때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세요. 어차피 3번은 K배한 거, 이미 실습에 K배한 거는 빠져나간다는 거 부정적분에서도 우리 했었잖아.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자, 4번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4번도 어차피 함수 쪼개진다는 얘기잖아. 관계식 쪼개서 적분하는 거. 우리 어차피 따로따로 부정적분하는 거 했었지. 그러고 나서 정적분이라고 하면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4번 성질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그냥 부정적분 쪽에 뭉뚱그려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대신에 5번 성질 보이죠? 절대값 함수와 뭐 구간 함수의 적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범위 나눠서 적분하는 내용이지. 근데 5번 함수가 결국에는 저기 보이는 2번하고 4번 있지. 저거 두 개로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땐 더하고 어떤 땐 빼게 되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관계식을 그냥 똑같이 fx로 써놨잖아요. 5번에서는 맞지? 그지? 그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이야.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바뀌게 됐을 때 빼기를 했을 때 플러스로 합쳐져 버리겠지? 얘가 마이너스 fx로 바뀌게 되면 절대값 취했을 때 그럼 여기서 합쳐져 버리잖아. 범위 나눴을 때. 그런 식으로 2번하고 4번하고 6번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요거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굳이 5번으로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식 삼아서 정리를 한 거거든. 6, 7, 8, 9번은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 니네가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6, 7, 8, 9번은 굳이 몰라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여기까지 지금 다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거든요. 우함수와 기함수 정적분하는 거야. 그 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가 우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 어떤 함수였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 맞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본다라면
우함수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간편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이때 여기 보이는 점을 내가 a다라고 하면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게끔 잡혀야 되겠죠.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우함수를 내가 인테그랄 적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 거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0이 되는 지점이라는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같은 숫자, 절대값이 같은 숫자로 적분 범위가 잡혔다라는 데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를 적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딱 절반 나눴을 때 이 부분의 넓이랑 이쪽 넓이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지. 대칭의 관계를 가지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즉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범위를 적분하게 될 때 fx가 우함수라면 얘는 그냥 2배를 한 거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랑 같습니다. 즉 2배 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기함수를 만들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절대값이 같은 수, 부호만 다른 숫자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만약에 또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우와 기함수를 적분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를 합치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이쪽 넓이는 양수고 이쪽 넓이는 음수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둘의 넓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수겠지. 그럼 당연히 그냥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라 그랬잖아.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이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즉 같은 범위를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같은 범위를 기함수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그냥 0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해석한 거를 공식으로 정리한 게 177쪽에 적분식에 내가 체크해 놓으라고 했던 그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냥 이거를 한번 눈으로 봤으니까 공식 삼아서 이제는 외워놔야 돼. 알겠죠? 이거 문제 풀 때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게 편하게 풀리냐 진짜 계산 더럽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냥 말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 한번 봐봐. 내가 우함수가 있으면 우함수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우함수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차수가 짝수인 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함수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걔를 만약에 적분해봐. 그럼 짝수인 차수들이 전부 다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면서 홀수로 바뀌게 되겠지. 즉 우함수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전부 다 홀수창으로 바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함수 있을 거야. 홀수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야. 그 홀수창이 적분이 되면 차수가 다 한 차씩 올라가잖아. 그럼 짝수로 바뀔 거 아니야. 홀짝의 숫자는 교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뭐가 돼? 우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말을 좀 바꿔봐.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할 거야. 곱하면은 항의 차수가 홀수와 짝수가 곱해지는 형태지. 모든 항들이 다. 그럼 결국 다 뭐가 돼? 짝수창으로 바뀌어버리겠지. 홀짝이 곱해질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여기서 x 세제곱에 플러스 x 이게 기함수 여기에 짝수창 x의 제곱에 뭐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깐만. 홀이구나. 홀. 곱해지게 되니까 홀수창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곱하면 무슨 함수가 돼? 기함수가 되겠지. 그럼 기함수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우함수 되겠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곱한 식을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될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어? 아, 전체 식이 기함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라고. 그 얘기들이 여기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나오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적분하면 또 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굳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될 거고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되겠구나. 요것만 갖고서 나머지 항들은 거기에 끼워 맞추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177쪽에서 진짜 중요하게 건져가야 될 건 마지막에 적분 쪽에 나오는 아까 별표치라고 했던 거 있지? 그것만 정확하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 6가지 얘기했고 거기에 요 2가지를 같이 얹어서 추가적으로 해서 총 8가지 성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8가지 가지고 기본적인 정적분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풀어나가게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남은 것들 하나씩 해결하고 갈 거야. 자, 어디부터 갈 거냐? 필수예제 1번부터 갈 겁니다. 자, 필수예제 1번 그냥 눈으로 보자고요. 자, 기억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계산한 것이 3배를 한 0부터 1까지 fx dx랑 같답니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려.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줄 알고 감히 내 맘대로 범위를 3배로 줄여.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린 얘기. 자, 그럼 니은입니다. 0부터 1까지를 적분한 거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2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그럼 얘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관계식을 이제 계속해서 바꾸면서 보는 건데 2번하고 4번 성질 2가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6번의 성질까지 아까 전에 적었던 거였지. 윗끝과 아랫끝을 바꾸게 되면은 부호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니은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여기다가 윗끝과 아랫끝을 뒤에 있는 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0부터 2까지 전체 범위에서 1부터 2까지 범위 뒤에 거를 뺐어. 그럼 결국 뭐가 남아? 0부터 1까지만 남겠지? 맞아요? 즉 무슨 공식이 증명된 거야? 여기 보이는 4번 공식 증명된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야.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 바꾸면서 마이너스 뭐 튀어나오는 거 요거 하나씩 이용해서 식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디귿.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fx를 제곱한 식을 적분하는 거랑 적분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랑 당연히 틀리겠죠? 맞아요? 왜? 아니 fx라는 관계식이 그냥 단순하게 x의 제곱이라고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대로 적분을 막 해서 계산을 한 거랑 이걸 제곱한 다음에 적분한 거래. 그럼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값이 달라지겠지. 단순한 식에서 달라질 텐데 복잡한 식에서는 더더욱이나 달라지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다. 이거는 원래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성질 증명해야 되거든. 그냥 눈으로 보고 갑시다 오늘은.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범위 안에서 적분을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2보다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제부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맞지? 자, 지금 이 문제 왜 별표 치라고 그랬냐면 이것 때문이야. 아래끝과 윗끝에 나와 있는 번호가 숫자가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수지. 이거 우함수 기함수로 나눠서 생각해도 돼. 이렇게 문제에서 써먹어야 될 타이밍을 잡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걸 이렇게 해서 범위가 어차피 달라지는 거. 같은 범위인데 절대값이 같은 다른 수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이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일단 우함수가 되는 애들은 전부 다 0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기함수가 되는 애들은 우함수가 되는 애들은 2배가 될 거고 기함수가 되는 애들이 0이 돼서 다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즉 짝수차항은 2배를 시킬 거고 홀수차항은 없애버려도 되지. 즉 차수가 홀수인 애들 걔네들은 다 없애도 되는 거잖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같은 범위 안에서 적분하면 0 될 거니까. 여기서 홀수차항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 하나가 빠져버리겠지. 맞습니까? 요거 하나 빼서 식을 딱 요것만 갖고 가는 거야. 3k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을 dx 하게 될 건데 이때도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한 게 마이너스 12보다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그럼 적분해야 될 게 훨씬 가벼워지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적분하면은 얘 적분하면은 3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3분의 1 나가면 kx의 세제곱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의 x.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앞에 있는 2를 양변을 나눠서.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0은 어차피 대입하나 안 하나 상관없잖아. 1만 대입해서 6 쓰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이상이다. 나보고 이거 풀어서 k값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항이 3개니까 가능하지. 항이 한 7, 8개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정적분해서 항들 일일이 다 숫자 쓰는 것도 일이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는 애들은 어차피 0이 돼서 사라질 거잖아. 같은 범위면. 절대값이 같은 범위면.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 없애놓고 계산해버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적분해서 직접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은 마무리.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필수제 4번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4번에서도 별표 하나 칩시다. 자, 4번 문제도 지금 딱 보면은 우리가 얘를 그냥 바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숫자들을 잘 보니까 되게 묘한 숫자가 등장을 해. 내가 말하는 숫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윗끝과 아랫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묘하냐면 하나는 0부터 2까지고 하나는 2부터 0까지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뒤에 있는 2부터 0까지라고 돼 있는 애 있지? 얘를 0부터 2까지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지. 대신 바꾸게 될 때 플러스 붙여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2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따로따로 나눠서 적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범위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하나로 합쳐도 되지. 그래서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k의 dx 그리고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걸 적분한 게 12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적분의 성질 앞에서 나왔던 거 최대 한도로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야. 확인됐니? 네, 그러면 이제 요거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적분만 해볼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kx 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게 12. 그러면 이제 2 대입한 결과가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한 장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한 장 넘어가서 5번 문제가 나오는데 5번 문제는 건너뛸 거야. 어디로 갈 거냐면 7번까지 갈 겁니다. 자, 7번 문제.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봐. 두 번째 줄에. 이거 무슨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자냐?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잖아. 맞죠? 자, 기함수를 지금부터 적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fx가 기함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 f'의 x는 무슨 함수겠니? 우함수겠지. 당연히 미분했으니까. 그럼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지금 문제를 봤더니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의 x에다가 2-x를 곱한 식을 dx 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fx가 무슨 식인지도 모르고 f'x가 무슨 식인지도 몰라. 근데 나보고 적분하래. 맞지? 관계식을 만들어서 숫자 대입해서 풀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어진 식을 일단 분리해야 돼. 우함수와 기함수를 떨고 내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2배를 한 거에 f'의 x를 dx 한 거. 여기서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f'의 x를 dx 한 거.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쪼개버리겠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 때 여기부터 보는 거야. f'x는 우함수인데 2배 했어. 의미 있냐? 없어. 그냥 여전히 우함수인 거잖아. 맞지? 그럼 우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보이는 이 식은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fx, 2f'x dx를 하면 되는데 2배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2를 이렇게 지워서 4배로 만들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잘 봐. f'x 우함수였지. 우함수의 모든 항에다가 x를 다 곱해. 맞죠? 그러면 결국에 홀수 차항으로 다 바뀌겠지. 그러면 결국에 x f'x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기함수를 적분하잖아. 어떻게 돼? 무조건 0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식을 정리하고 정리했더니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려면 4배를 한 거에다가 적분할 거지. fx 다시 만들고 여기다가 아래 끝 3, 위 끝, 아래 끝 0, 위 끝 3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니? 결국에 4배를 한 거에 f3이랑 같은 얘기 되는 거지. 0은 어차피 대입하나? 아야, 0도 대입해야 되는구나. 0이 0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fx가 최초의 원래 기함수였잖아. 기함수는 0,0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은 그냥 0이니까 생략, 그리고 바로 그냥 4f3이다. 이렇게 우리 그냥 찾아버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3 값을 문제에서 줬나 봐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문제야.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또 한번 보자고요. 다항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f0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봤더니 응? 우리가 지금 푼 게 7번이네? 너 왜 6번이라고 써놨어? 이거 7번인데? 왜 이러냐? 정신 차려야지. 자, 8번 가조건을 봤더니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를 계산한 게 fx를 완전 제곱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가조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조건인데 대단히 내용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야. 자, 왜 어렵냐면 fx의 차수와 혹 식의 형태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해. 즉 항들의 몇 가지 항들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계기를 주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항들까지 찾아낼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차수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차수부터. 자, 어떻게 확인이 될 거냐? fx를 그냥 ax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해. 그러면은 항이 어떻게 만들어져? n 플러스 1분의 a에다가 x의 n 플러스 1제곱 되는 거지. 이게 fx를 제곱해.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에 곱하기 x의 n 2n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확인됐니?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모양 돼야 되고 상수 x 같은 항이 돼야 되겠지. 차수가 같은 항. 확인됩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n 플러스 1이 뭔 걸 알아? 2n인 걸 알고 결국에 n이 1이구나. 그러면 다시 2분의 a가 뭔 걸 알아? a의 제곱인 걸 알 거고 따라서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찾아지게 된단 말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fx라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2분의 1x 플러스 b다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리고 다시 이 b라는 것도 이 b 요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식을 다시 재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냅두고 가보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나식을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했더니 50이라고 나와버렸지? 그러면 자, 우린 나 조건에서 또 조건 이용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야. 자, 마침 또 보니까 범위가 어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숫자의 범위를 적분하고 있지. 그럼 기함수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날려버려도 되겠지. 기함수는 0이 될 거니까. 기함수 2분의 1x잖아. 날려버리란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배를 하고 b만 적분한 게 50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상수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에다 그냥 x만 딱 붙여버리면 돼. 그리고 0부터 1까지 2배 한 게 50이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바로 b값 나와버리지? 얼마가 되는 거야? 25로 결정이 돼버릴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말 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럼 다 보여줄게.
괜찮아? 진짜야? 지원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냐고. 놓쳤지 중간에 지금. 아니야? 왜 이러지? B가 25. 그럼 fx 관계식 완성된 거지. 문제에서 뭐 찾으라 그랬어? f 0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B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였네? 그냥 정답 25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저게 생각보다 활용처가 되게 많아. 자주 쓸 거야. 잘 계속해서 보고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봐. 하다 보면 보여.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그러면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 밑줄. 두 번째 줄에 f의 x 플러스 2가 fx다라고 돼 있는데 밑줄 치시고요. 그 함수 해석하자. 무슨 함수예요? 주기가 2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게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지. 주기가 똑같이 2가 될 거니까. 즉 주기 2만 맞추면 어느 범위가 됐건 항상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9번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시켰느냐? 0부터 8까지를 적분하라 그랬어.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fx dx.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2부터 4, 4부터 6, 6부터 8까지가 전부 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이걸 몇 개 한 거야? 4개 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지. 구간이 4개니까. 왜 굳이 0부터 2까지라고 했느냐? 문제에 0부터 2까지 적분한 시계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바로 결과 얼마? 20이 되고 9번 문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야. 확인됩니까? 주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5번 문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f서클 fx라고 돼 있고 이거를 적분하라고 시켰어.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번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f서클 fx 관계식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찾는 방법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보자. 희진이랑 둘이 한번 봐봐. 혜훈이랑 너네 아마 니네가 처음 듣는 걸 거야. 자, 우리 미분할 때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있지. 그때 x의 범위 찾고 f'(x) 찾고 fx 값 찾아서 그래프 변화량 막 따져가면서 그렸던 거 있지. 그거 수화에다 그대로 이용할 거야. 합성함수 찾을 때 어떻게 갈 거냐면 x 값이 변화되는 거 포인트가 되는 점들 잡을 거야. 0하고 1하고 2지. 확인됩니까? 그때 fx라는 함수값들 하나씩 찾을 거야. 그러면 0일 때 2고 1일 때 2고 그 다음에 2일 때 0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로 바뀌게 되면 얘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면서 f서클 fx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 정의역이 2일 때 함수값 얼마야? 0이겠지. 정의역이 다시 2일 때 함수값 0이겠지. 요 사이에서도 계속 2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2로 유지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이도 계속 0으로 일정하게 오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다시 2에서부터 0까지 가게 되면은 정의역이 2에서부터 0까지 훑는 거지. 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점이 1이 하나가 생겼지. 그러면 중간에 포인트 되는 점 1을 잡아. 그러면 2에서부터 1까지 정의역이 바뀌면 함수값은 0에서 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맞죠? 확인됩니까? 정의역이 2에서부터 1까지, 2에서부터 1까지면은 왜 여기가 1일 때가 0이야? 2가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져야지. 자, 그 다음에 다시 1에서부터 0까지, 1에서부터 0까지 가게 되면은 정의역은 치역은 2에서부터 2까지 가겠지. 그래서 2에서부터 2까지 일정하게 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f서클 fx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0일 때, 중간에 1일 때, 중간에 2일 때가 있는데 쭉 0에서 0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쯤에 한 번을 올라가서 2를 찍고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 중간쯤에 나오는 값이 1이 나올 때 fx에서 1이 나올 때 함수값을 찾으라는 얘기지. 중간에 1이 나올 때 언제가 되는 거야? 딱 절반이 되겠네. 2분의 3일 때로.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일 때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f서클 fx를 관계식을 0일 때 그리고 함수의 변화량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x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가 되게 만들어지겠구나. x가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이하, x가 1보다 이상이고 2분의 3보다 이하, 다시 x가 2분의 3보다 이상이고 2보다 이하가 되게. 요렇게요. 요렇게 직접적으로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 서클 fx dx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관계식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서클 fx dx. 즉 0부터 1까지는 0이라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확인됐지? 자, 그 다음 더하기 다시 인테그랄 1부터 2분의 3까지는 4x-4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3부터 2까지는 그냥 2라는 관계식을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여기 잘 봐. 어차피 여기 0, 이거 정적분 통해서 직접 계산해도 되잖아. 계산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여기 어차피 넓이 있어 없어? 없지. 0이야.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찾으면 돼. 마지막 쪽 넓이는 사각형 넓이 찾으면 돼. 이렇게 해서 직접 넓이를 구해도 아무 문제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그리기가 싫으면 적분해서 직접 찾으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편한 방법 뭘 쓰든 상관없어. 적분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였잖아. 맞지? 양수 쪽에서 넓이 구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다각형으로 등장할 때는 직접 넓이 구해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확인됐습니까? 저걸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야. 연습해.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정적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쭉 풀어봤는데 체크 좀 해줄 테니까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봐. 6번 문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7번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별표 쳐 있는 문제는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6번하고 7번은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8번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6번하고 7번 두 문제는 꼭 손으로 써서 쓰면서 풀어봐. 별표 친 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 좀 하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등장할 거야. 13차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그게 진짜로 어렵거든? 그래서 걔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하고 오세요. 1시간 또 딴 거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고한 대로 14차시가 구분구적이랑 연결돼서 적분을 시그마로 해석하는 거거든? 이거 빼고 갈게요. 이거는 빼고 갑시다. 그리고 15단은 정적분의 활용, 넓이 구하는 건데 특별하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15단원까지 보면 우리 딱 맞춰져요. 15단원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기운 내서 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한 거는 결국에는 목표는 하나야. 정적분이 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 정적분 뭐라 그랬어? 아래 끝인 A에서부터 위 끝인 B까지 그 구간과 X축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게 정적분이다. 확인돼요? X축 그래프 구간 양끝 해서 둘러싸져 있는 임의의 도형의 넓이를 찾는 게 정적분이다. 근데 그 정적분의 값을 찾게 될 때, 넓이를 찾게 될 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넓이가 되겠지. 근데 아래쪽에 내려와 있게 되면은 그 값이 음수값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양수화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적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 붙은 상태 그대로 그냥 답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절대값을 취해서 뒤집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유의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그냥 적분을 해라라고만 시킬 거야. 왜냐면 정적분의 활용 단어 넘어가서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미 내가 넓이라는 얘기를 꺼내놔서 하다 보면 헷갈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해서 땡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적분에 대한 기호적인 설명들 6가지의 우함수, 기함수까지 해서 총 8가지 얘기를 해놨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 8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적어준 거에서 2번, 4번, 6번 짝수번만 딱 얘기를 하겠다. 뭐야? 적분 기호를 나눠 쓰거나 합쳐 쓰거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굳이 막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 그거 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건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차 타임의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 막 끌어놨던 거 있잖아. 그거 삼각형 넓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형들 넓이도 다 증명되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마지막 타임 질의응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거 없잖아. 진도랑 할 게 없으니까. 그때 한 번 더 그냥 재미 삼아서 얘기해 줄게. 그게 급수에 대해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에 대한 내용이랑 연결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그마와 적분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밝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들에서 궁금한 거 혹은 질문 있는 거 있습니까? 혹은 지난 시간 내용들에서 궁금한 거 질문 있는 거 혹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어디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랄이야.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대답은 혜원이는 지원이 오늘 또 멘탈 나갔지?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